자, 지금부터는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직선과 직선이 평면상에서 위치한 게 좌표 평면 위에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식은 이와 같은 표준형의 형태가 있겠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얘기야. 기울기하고 y절편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일반형이죠. 한쪽으로 되어 있는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 이런 두 개의 식이야. 그때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주어지죠. 이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어긋나니까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요. 그죠? 이 식에서 기울기는 우리가 y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지? 그죠? 그때 얘가 기울기란 말이야. 그럼 요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이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b 프라임, a 프라임. 그럼 얘네들이 같다라는 얘기는 요 두 놈의 자리를 바꾸면 a 프라임 분의 a, b 프라임 분의 b가 같다라는 것과 똑같죠. 왜 이렇게 바꿨어? 있는 그대로 식을 갖다 쓰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a 프라임 분의 a, b 프라임 분의 b가 다르다는 것은 이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다. 그래서 얘들이 결국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요놈들의 b가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얘네들이가 b가 바로 y절편을 나타내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에 m과 n의 비교하는 관계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y절편의 관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현재 한 점에서 만난 경우고 C'분의 C까지 가져와서 그렇다면 기울기가 서로 똑같아진다면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같아요? 그럼 y절편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 각각에 대해서 기울기가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나란한데 그 상태에서 y절편까지 같아. 그렇다면 얘는 일치하는 형태가 나요. 같은 직선인 거야. 근데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다르다면 당연히 평행인 경우가 되겠죠. 만난 점이 있을 수가 없겠고. 그럼 이제 해가 없는 그런 경우야.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식을 당연히 알아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의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있어요. 어떻게? 수직으로 지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직이니까 지난 점에 관계없이 이 직선을 똑같이 수직인 상태로 평행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행 이동을 해서 얘네들이 원점을 지난다. 지금 원점에서 수직인 형태를 한번 가져와 볼게. 그럼 기울기가 유지된 상태니까 이 하나의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고 또 하나의 직선은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수직인 형태가 되겠다. 그럼 첫 번째 직선이 이거였다면 이 직선은 y는 mx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럼 얘는 y는 m'x가 되겠죠. 기울기를 유지한 상태에서 여기서 특정한 점 1을 적겠습니다. x = 1과 만난 점을 찾아. 그럼 직각삼각형이 나오네. 이 점의 좌표는 1,m이에요. x에다 1 대입한 거야. 같은 방법으로 얘는 얼마? 1,m'의 형태가 되겠죠.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겠습니다. 얼마가 될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 1 플러스 m제곱. 이 거리의 제곱 1 플러스 m'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야. m-m'의 길이죠. 그래서 m-m'의 제곱. 정리하시면 m제곱, m'제곱 다 없어지고 좌변에 2, 그렇죠? 우변에 마이너스 2m, m'. 결국은 m 곱하기 m'이 마이너스 1이다. 즉 수직인 관계는 뭐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울기 곱은 얼마인데? 마이너스 b분의 a 하고 이제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그걸 정리하면 a, a 프라임, b, b 프라임은 0. 이러한 식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이긴 하나 우리가 뭐 거의 다룰 상황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기하에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지금 얘는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m'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m분의 1이거든요. 어떠한 하나의 직선의 기울기가 2야. 그럼 거기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역수의 부호로 바꾸세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치? 그럴 때 서로 수직이다. 그래서 직선의 위치 관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그것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4쪽
5번 문제입니다. 첫 번째 2,3을 지나요. 그리고 2x-y 플러스 1은 0의 평행이다. 평행이니까 기울기를 알려준 거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잖아. 그지? 그래서 y-3은 왜? 지난 점이고 기울기가 났어. 한마디로 점과 기울기잖아. 그래서 2배 x- 이렇게 써도 돼. 참고로 이런 얘기 있어요.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 있는데 요 놈에 대해서 이것과 평행인 직선은 무엇이냐?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니까 얘네들의 개수는 그대로 보존해야 되겠죠. 그래서 ax 플러스 by까지 똑같아요. 플러스 k는 0 이런 식으로 놓으면 얘가 서로 평행이에요. 반대로 얘네들이 서로 수직인 직선의 형태가 있어. 수직일 때는 기울기가 거기 마이너스 1이니까 순서를 바꾸시면 돼요. bx, ax 부호 한쪽만 이렇게 바꿔주세요. 플러스 l은 0 그래서 이 앞에 xy의 개수에 따라 각 직선과 주어진 직선과 평행 또는 수직인 직선의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행인 직선이니까 2x-y 플러스 k는 0을 만족하며 이 점을 지난다. 그래서 k만 정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마이너스 1,1 그리고 3,3을 지난 직선의 수직. 일단 이 기울기가 얼마인데? 4분의 2. 2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에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그지?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와 한 점 2, 마이너스 1. 그럼 세울 수 있죠?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스매싱 66조. 어떤 문제니? 이런 문제네, 그쵸? 기울기. 그래서 세로로 써볼게. x 플러스 a, y, 마이너스 1은 0. a 마이너스 5의 x, 마이너스 6y 더하기 2는 0. 개수 가져올게요. x의 개수 b, 그쵸? y의 개수의 b, 상수항의 p. 첫 번째 평행. 일단 요 놈이 같아야 돼. 평행이나 일치나.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이라서 a 값이 2 또는 3일 때 기울기가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점이 나오겠네. a가 2가 되면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얘네가 다르죠. 그치? 다르니까 얘가 바로 평행인 경우가 되는 거야. 안 맞는. 그럼 a가 3이 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일치하도록 하는 두 번째 문제 정답이 되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쪽 예제 7번입니다. 자, 예제 7번은 점이 마이너스 1,4가 있어요. b는 2,1이 있어요. AB,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여기다 박스 쳐놓으세요. 수직 이등분선. 위치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이 정도 있어요. 그럼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선분을 그려 놓으시고 이 직선의 수직이 되는데 2등분이니까 AB의 중점, AB를 딱 절반으로 쪼개고 지나가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지나도록 한 직선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문제야.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수직이니까 일단은 지금은 기울기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두 점의 중점의 좌표 구합니다. 얼마? 2분의 1, 2분의 5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AB를 지난 직선의 기울기 얼마지? 빼보세요.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려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 그냥 1이야. 그래서 기울기와 한 점 쓸 수 있죠? 많이 했잖아. 그렇게 써주세요. 자, 문제는 풀었는데 우리가 이걸 평면 좌표에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뭐냐? 여기 보이죠? 정점 AB가 있어요. 그래서 AP 선분의 길이와 BP 선분의 길이가 같다. 이것을 만족하는 점 P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A가 있어 좁지만 여기 B가 있죠. 그럼 점 P가 여기 존재해서 AP와 BP가 서로 똑같아요. AP와 BP가 서로 똑같아요. 그런 점을 다 가져오면 이런 직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으로부터 AB까지의 거리가 무조건 똑같아. 자, 3번을 그립니다. 이게 합동이거든요.
수직 이등분선이 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점 AB를 우린 뭐라고 하냐? 3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말을 해요. 수직 이등분선.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거리가 같다 하더라도 얘를 갖다 우리가 x, y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x제곱, y제곱 들어있고 우변에도 x제곱, y제곱이 있어. 양변 제곱하면 소거되기 때문에 x에 관한 1차식이 직접 등장을 해. 그게 실제로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한 것처럼 이 점에 관계없이 어떻게 하느냐, 두 점의 중점이 있죠. 지난번에 얘기했어. 그 다음에 수직인 거 기울기 말면 할 수 있지, 방금처럼. 이런 해법도 가능하다. 그래서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한 것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있고 뒤쪽에 이제 각이 이등분선이 나옵니다.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해서. 그건 바로 다음 소단원에서 이야기가 될 거야. 알았죠?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에 관한 것까지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자, 이제 70쪽 8번 보도록 하죠. 8번 보니까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데, 지금 거기 주어진 직선을 보면 하나는 2x 플러스 y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이고 하나는 ax 마이너스 y는 0. 미지수 하나가 있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교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이 교점 나와 있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래요. 볼게요. 얘하고 얘를 보면 일단 얘가 원점은 아니에요. 그 뜻은 이 직선은 이렇게 지납니다. 이 직선은 이렇게 지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직선이 A 값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얘는 확실하게 원점을 지나. 원점이 대략 뭐야? 평행선 이 정도 있다고 할게요. 그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를 그리다 보면 웬만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웬만하면. 그렇죠? 그럼 언제 만들어지지 않느냐? 두 가지죠.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직선이 서로 평행일 때야. 그러니까 평행인 경우니까 A가 이 직선과 평행일 때니까 1일 때, 이 직선과 평행일 때니까 마이너스 2일 때. 그렇죠? 이렇게 두 점이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점을 지나는 순간인 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지날 때야.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A 값이 얼마가 돼? 5인가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직선의 방식이 또 결정이 된다. 그래서 평행일 때와 교점을 지나는 그런 순간 1대를 우리가 좀 생각해서 답을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가 아니야? 1, 마이너스 5래.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죠. 그죠? 점의 좌표가 저게 달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도 이제 위치 관계이긴 한데 좀 특정한 의미가 있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때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었죠. x-x1, y-y1. 그지? 근데 그것을 달리 해석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했지. 기울기를 m이라 쓸 때 기울기가 뭔지 몰라. 근데 그 m 값에 관계없이 지난 직선, 그런 형태가 있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방금 여기서 뭐 했었죠 우리가? 어떤 거 했었지? 좀 아무나 요거 가져올까? 여기 있네. 지워졌다. 한번 볼까?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이래요. 그럼 우리는 y-2는 기울기 3에 x-1 이렇게 썼잖아. 근데 이 자리에 m이 있었다고 가정하자고. 그죠? 이제 내용 관계없이. 그럼 얘는 y는 mx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m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을 거란 말이야. 이제 우리는 거꾸로 이 식을 보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m에 대해서 묶었더니 m이 이제 x-1이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변수에다가 1을 딱 대입해서 m 값에 관계없이 소거됐죠. 그래서 1,1을 찾았는데 이제 이것은 특정한 점이지만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직선의 의미를 볼 거야. 이 직선의 형태를 이제 정리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한쪽으로 넘길게요. m에 x-1 플러스 2-y는 0. m은 하나 항등식의 꼴로. 그래서 얘를 좌표 평면 위에서 생각하면 물론 얘네들이 좀 특정한 직선이긴 하지만 x 이퀄 1이란 직선은 여기 있어요. y 이퀄 2란 직선이 여기 있어요. 그쵸? 그럼 1,2가 있으니까 이걸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을 지나면서 m 값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직선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근데 여기서 요 점이라는 것이 항등식 개념으로 나왔잖아. 그지? 근데 이것이 항상 이렇게 특정한 직선만 되느냐? 여기서 두 직선 있잖아요. 그쵸? 요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죠.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지. 그치? 그럼 얘네들의 교점이 존재할 거냐? 1,-5가 아까 나왔다고요. 그럼 이 점을 지난 직선에 몇 개가 될까? 무수히 많겠죠.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항등식 개념이니까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이 빈칸 친 부분에 우리가 두 개의 직선을 임의로 대입을 해요. 직선의 방정식을. 그렇게 되면 얘가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더라.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고 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식을 가져오게 된다면 9번이죠. 2x-y-4 그리고 플러스 k에 x 플러스 y 더하기 1은 0. 이 k 값에 관계없이, 근데 이 말이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없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지난 점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k로 묶여있죠. 요게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지날 것이야. 두 번째는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지나겠죠. 그쵸? 그럼 얘네들 교점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거 놓으면 연립하면 돼요. 그죠? 연립하게 되면 얼마니? 3x-5니까 x가 1. 그러면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이게 이 문제에서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그럼 이 교점을 지나는데 얘를 이렇게 식을 주어지지 않고 말을 하는 거야. 쟤처럼 쓸게요. 2x-y-4는 0 과, 그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의 교점을 지나며, 그쵸? 교점과 3,-4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의 교점을 구해서 두 개를 가지고 직선을 세우라. 이런 뜻의 의미긴 한데, 우리는 요 두 개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순간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K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으로. 알았어? 그럼 K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뭐냐면 이 K값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직선을 나타낸단 말이지. 그 중에서 3,-5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K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세요. 3,-5로. 그럼 K가 하나 정해지겠지? 그 K를 여기다가 써놓고 정리만 하시면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K가 이쪽에 묶여 있잖아요. 그죠?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지. 예를 들어 K 대신 0을 대입해봐. K가 0이면 뒤가 싹 없어지죠. 그럼 뭐가 돼? 첫 번째 있던 요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묶여있는 직선이 없어질 때야. 즉 K를 어디다 묶느냐에 따라서 딱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다 K를 묶었으니까 요 안에 있는 식을 나타내지 못해요. 0 대입하면 여기 남아있는 이 식의 형태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이 교점을 지난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자기 자신도 해당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묶여있는 것만 빼고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의미까지는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항상 Y축의 평행인 직선 자체는 기울기가 없어. 그건 좀 얘기가 달라요. 그렇죠? 넘겨봅시다. 그래서 거기 얘기가 바로 나왔죠. 예제 10번이야. 그죠? 아래다 그냥 간단히 쓸게요. 뭐라고 돼 있어? 10번에 3x-2y-6은 0, 그리고 x 플러스 2y-1은 0의 교점과, 그럼 어디다 K를 묶어? 이번에 왼쪽에다 이렇게 묶어. 그렇죠? 어디다 묶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묶고 여기다 묶고 K값이 조금 역수의 형태, 부호와 역수의 관계가 나올 뿐 상관없습니다. 역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다음에 2,-1을 지난데, 그럼 x, y에다 2,-1을 대입하세요. K가 나오겠죠? 그 K를 어디다 놔? 여기다 놔. 그럼 끝이야. 정리만 하시면 돼요. 자, 뒤쪽 11번 예제입니다. 예제 11번. 두 점 AB의 거리가 6이에요. 자취에 관한 문제인데, 자취를 구하는 요령은 많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이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점피의 자취를 구하여라. 그러면 문제에서 어떠한 조건이 주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럼 그걸 식으로 세워주면 돼요. 그지? 근데 그 식을 세우는 방법이 조금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하려는 것을 x, y라 놓고 식을 세우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뒤쪽에서 연습 문제 쪽에서 풀다 보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 미지수를 하나 더 도입해서 하나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 그 친구가 희생됨으로 내가 구하려는 직선을 구한다. 이런 개념인데 그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밑에 옆에 있네요. 좀 이따 풀어드립니다. 자, 얘는 뭐냐면 선분의 길이가 6인데 A하고 B가 위치가 뭔지 몰라요. 알았죠? 그런 상태에서 PA의 제곱 마이너스 PB의 제곱이 얘가 24가 됐네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보고 아 저런 경우가 나오는구나 라고만 기억하면 되는데 길이가 일정한 두 선분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 선분 양 끝점인 A, B죠. A와 B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차가 일정해. 그치? 얘처럼 A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이죠. B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이죠. 그 거리의 제곱의 차가 똑같아. 어떤 점이고 관계없이. 그러면 선분 AB가 이렇게 존재할 때 이 선분 AB의 내부에 있는 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수직인 직선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어.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야. 그리고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근데 A가 뭔지 B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래서 우리가 좌표를 도입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하니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삼각형이나 원이나 이런 도형들의 형태가 그림으로 나와 있어. 그럼 각각의 도형들의 성질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이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성질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모든 도형을 다 도입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 나왔던 것들을 도형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배우겠지만 좌표 평면 위에 여기 삼각형이 있대요. 그럼 그 삼각형 중에 일부 한 점을 원점으로 가져온다든지. 알겠지? 그래서 아니면 원점이 아니라 삼각형이 있으면 얘네들을 각각을 직선의 방정식의 개념으로 보는 방법도 있다. 알겠죠? 그 다음 원의 성질이 있어. 원밖에 한 점으로 또 뭐 살선을 그리든 접선을 그리든 그럼 이 원을 갖다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또는 특정한 위치의 원을 도입을 해서 좌표로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건 뭐냐? 선분의 길이가 6이니까 이 선분 AB를 어떻게 노는 게 편리하느냐? 원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굳이 직선의 기울기를 도입할 필요 없이 X축의 평행, 가로 또는 세로 형태로 도입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원점을 A로 놓고 점 B까지의 거리가 6이니까 얘를 6,0 이렇게 편하게 도입하면 훨씬 낫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점 P는 어디 있어?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X, Y라고 놓은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대로 식을 쓰는 거예요. PA 제곱이에요. 루트 없어지겠죠?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됐지? PB 제곱이야. 그럼 요놈 길이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6의 제곱 그리고 Y 제곱이야. 그걸 뺀 것이 24가 되었다. 정리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X제곱, Y제곱 다 없어지죠? 그럼 요거 정리하니까 12X 그리고 마이너스 36이 24야. 12X라는 것이 60이 되니까 X 이퀄 5가 만들어졌네. X 이퀄 5가 뭔데? 5,0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5,5 X는 5라고 해서 식을 쓴 다음에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주 멋들어지게 좌표 평면까지 도입을 해서 정리를 해놨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X 이퀄로 그게 어쩌라고. 내용은 뭐냐면 선분의 길이가 6인데 그 두 점까지 이른 거리가 24가 되도록 하는 그 점 P가 어떤 놈이냐 어떤 형태냐를 말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분 AB의 수직이잖아. 그치? 그래서 선분 AB의 수직이며 문장으로 써는 거죠. 그죠? 그러면 A로부터 더의 거리가 5인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이런 형태. 그쵸? 선분 AB 내에 있으면서 B로부터 1인 위치를 지나면서 AB의 서직인 직선 이렇게 그런 의미로 답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서는 지금 뭐라고 했어? 내분점이라고 했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니까 그것도 간단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하여 점의 좌표를 구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옆에 11-3번 있는데 요건 좀 지금 풀어드릴게요. 왜냐면 좀 전에 선생님이 언급했지만 그 자취에 관한 문제를 푼다고 했잖아. 그치? 자취에 관한 문제를 풀 때 구하려는 것을 X, Y라 놓고 그리고 주어진 식대로 식만 정리하면 되긴 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어떤 도형을 알려주고 그 위에 임의의 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도대체 뭐가 되겠니? 조금 얘기가 달라. 그래서 아까 어떤 도형을 쓰냐면 소중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친구의 희생으로 도형의 방식을 얻겠다라는 얘기야. 보면 점 A가 8,-6이에요. 그리고 직선 4x-3y 플러스 25는 0. 직선이 있어요. 이 위를 움직이는 점 P를 이은, 보세요. 이 직선 위에 점 P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 그쵸? 직선이. 그래서 이 직선 대략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점 P가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럼 A는 요 아래에서 8,-6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럼 A가 여기인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놓게요. 알겠죠? 밑에 있는 건 확실하지만 어쨌든 이 직선을 만족하는 건 아니니까 이때 점 P를 이은 선분 AP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이 내분한 점의 자취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도형의 방정식, 직선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얘를 어떻게 세울 거냐 볼게요. A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어요. 그럼 점 P는 움직이겠지. 그럼 점 P가 지금 현재 이 점 위에 있다고 한다면 AP의 2대1 내분점이니까 3등분점 중에서 요 한 점이야. 그치? 그럼 이쪽에 P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똑같이 3등분점을 잡아서 요 점이야. 이 위에 점 P가 있다 하더라도 3등분점을 잡아서 요 점이야. 그럼 그 점들을 우리가 한번 쭉 이어보면 뭔가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 얘도 지금처럼 직선 같은 게 나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선이 나오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자취를 종잡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처럼 식이 주어지지 않은 자취의 방정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아는 점은 A, B라고 봅니다. 아는 점이 뭐야? 구해진 점이 아니라 문제에서 식을 알려준 그러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니까 점 P를 A, B로 놔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아는 점은 나중에 식에 의해서 A, B가 소거돼요. A, B를 소거해야 우리가 구하려는 점의 자취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아는 점을 A, B로 놓고 이 각각의 관계식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A, B가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쓰면 돼? 4a-3b 플러스 25는 0. 이렇게 식을 써놓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식 세우기입니다. 알겠죠? 식은 세울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결론은 A, B를 소거해요. 소거하면 거기서 자취가 등장을 한다. 그런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A가 8,-6, B는 A, B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게. 8,-6과 A, B의 2대1 내분점의 좌표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럼 내분점 공식 쓰면 되겠죠. 3분의 2A 플러스 8. 그 다음 여긴 뜨비 마이너스 6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구하려는 점 Q라고 문제에서 표현했나요? 그렇죠? 그건 안 했네. 그쵸?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Q라고 놔볼게. 이게 바로 점 Q의 좌표야. 그러면 요게 구하려는 X, Y가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하는 식. 얘네들의 자취니까. 이것을 만족한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그럼 이제 X, Y의 식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아는 점을 A, B를 하고 관계식을 세운 다음에 나중에 소거할 거라 그랬지? 식 세워놨잖아요. 이제 A, B를 소거합니다. 어떻게 소거해? 아까 얘가 소거할 수 있는 조건을 알려줬잖아. 얘를 하시는 거예요. A는 얼마죠? A는? 보니까 A는 3x-8 얼마야? 2분의, 그죠? B는 얼마야? 3y 플러스 그리고 2분의, 이게 A고 이게 B니까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하세요. 얼마? 4 곱하기 2분의 3x-8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3y 플러스 6 그리고 나서 플러스 25는 0 한 것이 얘가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 자취가 되는 거야. 자취 중에 좀 가장 어려운 것이 방금 했던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반드시 계속 써보시고요. 정리하자면 어떻게 돼? 직접 관계식을 세우도록 조건이 주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떠한
어떠한 도형 위에 있는 점을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점을 갖고 와서 자취를 세운다. 그러면 그 점을 아는 점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거예요. 구하는 점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관계식을 알고 있다는 의미의 아는 점이야. 그걸 A, B라 놓고 식을 세웁니다. 내분점이었죠. 그쵸? 그런 다음에 A, B를 소거해. 어떻게 소거해? 알고 있는 조건을 통해서. 그럼 남아있는 것은 X, Y가 될 거니까. 당연히 식을 세운 다음에 앞쪽에 있는 것이 X, 뒤에 있는 것이 Y죠.